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정민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는데 그 소녀의 눈빛은 지금의 정민과 똑같이 깊고 슬펐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엄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미나, 왜 또 이렇게 혼자 있어? 밥은 먹었어? 아, 또 그 사진 봐. 버려보라고 했잖아. 엄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민은 사진을 서둘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네, 먹었어요. 그냥 추억이에요. 하지만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민의 상처, 그녀의 비밀, 그리고 영원히 묻힌 고백의 증거였다. 12살 때 엄마의 오랜 친구인 수연 이모가 집에 놀러 왔었다. 수연 이모는 항상 밝고 자유로웠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정민은 그 이모를 동경했다. 그런데 그날 수연 이모가 울면서 엄마에게 고백했다. 나 여자를 좋아해. 미나 엄마,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세상이 날 용서하지 않을 텐데. 엄마의 반응은 차가웠다. 뭐? 미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에 그런 오물이 필요 없어. 엄마는 수연 이모를 내쫓았고 정민은 방 안에서 그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민은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왜 그런 사랑이 죄가 될까? 그 후로 수연 이모는 사라졌고 정민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그 상처는 정민을 조용히 변화시켰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처음으로 여자아이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입 밖에 내는 건 두려웠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고백했다. 아니, 고백이라기보다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엄마, 나의 평범한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수연 이모처럼 여자를 좋아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냥 그래? 피곤하네, 자러 갈게라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엄마는 한 번도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정민의 고백이 공기 중에 흩어진 먼지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민은 그 침묵이 더 아팠다. 적어도 화를 내거나 울거나 뭐라도 반응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 무관심은 정민을 더 깊이 고립시켰다. 이제 25살, 정민은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낮에는 책더미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한국의 빠른 도시 생활 속에서 그녀의 감정은 여전히 그 사진처럼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출판사 근처의 작은 카페 한강의 속삭임에서였다. 정민은 늘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데 그날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긴 검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눈빛이 수연 이모를 닮아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는 정아였다. 대학 후배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다. 정아는 미술 전공생이었고 이제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었다. 선배. 여기서 뵈니? 와, 진짜 운명인가 봐요의 정아가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차처럼 정민의 가슴을 적셨다. 정민은 당황하며 웃었다. 정아. 오랜만이네. 앉아, 뭐 마실래?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정아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K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이야기를 사랑했고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말고 갑자기 선배, 저기 떡볶이 먹어요 하며 끌고 가곤 했다. 정민은 그런 정아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경이었지만 곧 그 감정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정아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정민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 사랑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정민의 엄마는 여전히 언제 결혼할 거야? 나이 차서 안 돼 라고 재촉했다. 정아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그들은 여자끼리. 그건 패션일 뿐이야 라고 웃어넘겼다. 그래도 두 사람은 몰래 데이트를 이어갔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명동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겨울에 남산타워에 올라 불빛을 보며 속삭였다. 선배, 나의 선배랑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정아가 말했다. 그 말에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정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정민은 불안에 휩싸였다. 카페에 가보니 정아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정민의 마음은 다시 그 어린 시절의 공허로 돌아갔다. 왜 또 버려지는 거지? 정민은 출판사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정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손의 온기, 그리고 그날 한강에서 나눴던 대화. 우리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정아가 물었고 정민은 물론이야.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의 사회는 동성애를 여전히 특별한 취향으로 치부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뉴스에서는 LGBTQ 권익을 외치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그런 건 서구 문화야 라는 소리가 나왔다. 정민은 그런 모순 속에서 숨이 막혔다. 어느 오후 정민은 용기를 내어 정아의 집으로 갔다.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 문을 두드리니 정아의 룸메이트가 나왔다. 정아, 요즘 집에 안 들어와. 회사에서 지내는가 봐. 회사. 정아는 프리랜서였는데 정민의 불안은 커졌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정아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민을 멈추게 했다. 아빠, 나 노력할게요. 그 사람과는 그냥 친구였어요. 결혼. 네, 할게요. 정아의 목소리였다. 결혼. 정민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정아가 전화로 울고 있었다. 네, 오빠랑 만날게요. 민 선배 일은 잊을게요. 그 순간 정민의 세계가 무너졌다. 배신의 아픔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는 그녀의 눈물처럼 축축했다. 정민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에 갈라진 선이 그녀의 마음처럼 보였다. 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어린 시절 수연 이모의 눈물, 엄마의 무관심, 그리고 이제 정아의 배신. 사랑은 왜 항상 고통으로 끝날까?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출근길에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연인과 손을 잡고, 누군가는 가족과 통화하며 웃고. 정민은 그 모든 게 부러웠다. 그녀의 폰에는 정아의 메시지가 없었다. 대신 엄마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다. 미나, 오늘 저녁에 집에 와 할 이야기 있어? 정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할까? 커밍아웃 이후로 엄마는 그 주제를 피했다. 어쩌면 이제야 폭발할지도 모른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을 정리하다가 동료 지은이가 다가왔다. 지은이는 출판사의 베테랑 편집자였고 정민의 유일한 친구였다. 미나,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또 그 후배 때문에?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지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솔직해져. 나한테 말해봐.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거 쉽지 않잖아.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 정민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지은이의 어깨에 기대어 모든 걸 쏟아냈다. 정아의 고백, 한강에서의 약속, 그리고 어제 들은 그 전화. 지은이는 조용히 들어주고 말했다. 배신이야. 하지만 그게 내 탓은 아니야. 정아도 압박받았을 거야. 한국 가정에서 딸이 동성애자라고? 그건 재앙이야. 그 말에 정민은 더 울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강했다.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고 효도는 때때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걸 의미했다. 정민의 엄마도 그랬다. 홀로 키운 딸에게 좋은 남편을 찾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저녁, 정민은 집으로 갔다. 작은 아파트, 엄마가 차린 김치찌개 냄새가 났다. 엄마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앉아 있었다. 드라마에서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미나, 앉아. 밥 먹자. 식사 중 엄마가 갑자기 말했다. 미나, 너 요즘 연애하나 봐. 그 후배랑. 정민의 숟가락이 멈췄다.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모를 게 뭐 있냐? 내 눈빛 봐. 하지만 그건 안 돼. 세상이 용납 안 해.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때 제가 말했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수연 이모처럼. 나도 그래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 그 이름. 오랜만이네. 미나,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수연은 나 때문에 망가졌어. 내가 그녀를 밀어냈고 그녀는 서울을 떠났어. 나도 후회해. 하지만 너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순 없어. 그 고백은 정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엄마의 무관심 뒤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엄마는 수연을 사랑했었다. 아니, 적어도 깊은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보수적인 80년대,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나, 미안해. 엄마가 약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행복해야 해, 진짜 행복. 정민은 엄마를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그들의 사이에 진심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정아에 대한 아픔은 여전했다. 그날 밤, 정민은 정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이야기 끝인가 봐, 잘 지내. 답장은 없었다. 대신 다음 날 뉴스가 떴다. 정아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 정민은 그곳으로 갔다. 갤러리는 홍대 거리에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아의 그림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다. 부드러운 색채의 풍경화, 그리고 한강을 배경으로 한 두 그림자. 정아를 보았을 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옆에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오빠, 이 그림 어때? 정민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오니 홍대의 거리 공연이 한창이었다. 버스커들이 노래 부르고 젊은이들이 춤을 추었다.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민은 울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정민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그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커뮤니티에 가볼래. LGBTQ 모임. 지은이가 웃었다. 좋아, 같이 가자. 서울에도 우리 자리가 있어? 며칠 후, 정민은 이태원에 있는 LGBTQ 커뮤니티 센터에 처음 발을 들였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벽에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고 테이블에는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정민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집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은이가 옆에 붙어 서서 속삭였다. 봐,
여기 다 우리야. 한국에서도 변하고 있어? 모임에서 정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의 상처, 엄마의 침묵, 정아와의 사랑.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용기 내서 고마워. 내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그 모임에서 정민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혜진이라는 여자였다. 혜진은 변호사로 동성 파트너십 법안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한국은 천천히 변해. 2020년대 들어서야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제대로 열렸잖아. 하지만 아직 길이 멀어. 정민은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그녀는 TV로만 봤었다. 사람들 속에 섞여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그 광경이 부러웠다. 이제 그녀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을까? 한편 정아는 고통 속에 있었다. 전시회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오빠와의 만남은 가족의 압박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너 결혼 안 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했다. 정아는 정민을 사랑했다. 그 감정은 진짜였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조상 앞에서 효도하는 딸의 역할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어느 날 정아는 용기를 내어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미안해. 만나서 이야기할래?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흩날렸다. 정아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나와 가족 때문에. 오빠랑 약속 봤어. 하지만 선배를 잊을 수 없어. 정민은 차갑게 말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배신당한 기분이야. 정아가 울며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 꿈 같은 소리야. 그들의 대화는 길어졌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흘렸다. 결국 정아는 말했다. 나 가족한테 솔직히 말할게. 오빠랑 안 볼게.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정아의 집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는 너 미쳤어? 집 나가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기절했다. 정아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그 소식을 들은 정민은 달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우리 같이 싸우자. 그 시기 정민의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LGBTQ 테마의 에세이집. 정민은 그 책의 편집을 맡았다. 작가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한 작가는 전마가 나 커밍아웃 후 사랑만 하면 되라고 했어 라고 썼다. 정민은 그 문장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와의 관계도 변했다. 정민은 엄마에게 커뮤니티 모임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가봐. 엄마도 수연한테 사과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엄마는 수연을 찾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갔다. 수연은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늦었지만 고마워. 이제 민희가 행복한가 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만남은 엄마의 마음을 열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정민에게 말했다. 민아, 내 사랑 지지할게.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정민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가족의 지지가 왔다. 하지만 행복은 또 시험받았다. 정아의 가족이 변호사를 보내 위협했다. 파트너십 깨지 않으면 법적 조치. 한국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혜진의 도움을 받아 싸웠다. 법정 공방, 미디어 노출. 서울의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젊은 레즈비언 커플의 도전. 사회적 압박이 컸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 문화 파괴자들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그들의 이름이 불렸다. 법정은 차가웠다. 정민과 정아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 측, 왜 이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가?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사랑해요. 가족의 간섭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변호사 혜진이 자료를 제출했다. 한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위헌입니다. 재판은 길어졌다. 밖에서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다. 보수단체가 전통 수호 플랜카드를 들고 반대쪽에서는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LGBTQ 지지자들이 서울의 거리는 갈등으로 들끓었다. 정민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K-뷰티와 K-팝 뒤에 숨겨진 어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쳤다. 정아가 말했다. 미나, 후회 안 해. 나 때문에. 정민이 정아의 뺨을 쓰다듬었다. 아니. 너랑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그들은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는 아름다운 풍경. 기억나. 여기서 처음 약속했지. 정아가 속삭였다. 네, 그 약속. 세상이 어떻게 해도 함께 할 거야.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가족 측이 철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정아의 아버지는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내 행복을 빌어. 천천히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 정민의 엄마는 정아를 집으로 초대했다. 어서 와, 아들. 아니, 딸, 밥 먹자의 그 어색한 말에 모두 웃었다. 김치전과 삼겹살, 한국식 저녁 식사, 엄마의 요리는 사랑의 증거였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정아의 그림과 정민의 책으로 가득.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며 안겼다.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처럼 그들의 사랑은 소소했다. 하지만 고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민의 출판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숨겨진 사랑,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의 그 책은 사회를 흔들었다. 토크쇼에 초대받은 정민은 말했다. 우리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군가는 용기 있다고, 누군가는 가족 파괴라고.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학교에서 성교육에 LGBTQ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정아와 정민은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도심, 수천 명의 행렬.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함성이 터졌다. 그 순간 정민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느꼈다.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정아의 옛 친구가 비밀을 폭로했다. 정아가 나랑도 사귀었어. 민희를 속였어. 루머가 퍼졌다. 정민은 흔들렸다. 진짜야. 정아가 울며 말했다. 아니, 그건 과거. 너만 사랑해. 신뢰의 위기. 두 사람은 헤어질 뻔했다. 하지만 대화로 풀었다. 우리 솔직히 살자. 더 이상 숨지 말자.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정민과 정아는 남산타워에 올라 설경을 보았다. 올해도 함께네요. 정아가 말했다. 네, 함께.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단해졌다. 엄마는 수연 이모를 초대해 가족 모임을 가졌다. 네 여자가 모여 웃고 울었다. 우리 늦었지만 행복하자. 정민의 책은 영화화되었다. 한국 드라마 스타일로 감동적인 엔딩. 시사회에서 정민은 관객들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랑은 국경, 성별을 초월해요.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작은 변화가 있었다. 동성 파트너십 등록이 일부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정민과 정아는 그 첫 번째 커플이 되었다. 축하해, 혜진이 말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인간적인 결말을 맞았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희망의 빛이 비쳤다. 정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조용한 커밍아웃, 그리고 이제 피어나는 사랑. 삶은 드라마처럼 아픔과 기쁨이 섞여 있다. 어느 봄날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며 정아가 말했다. 미나, 영원히 사랑해. 정민이 미소 지었다. 나도.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게 세상의 시선 속에서.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